이거 시작에 앞서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뭐 닉네임이나 뭐 나이, 뭐 사는 곳, 뭐 하시는 일이라든지 이렇게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어,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나이는 20대 후반이고요. 그리고 사는 곳은 전주에 살고 있고, 원래는 학교에서 일하다가 지금은 프리랜서 쪽으로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밤에 일하고 보통 차트는 매일같이 보고 있는데, 제가 시작한 거는 2016년도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오래되셨네요. 네. 그래서 근데 하다가 제가 여러 가지 방법을 알아보다가 뭐 예를 들면은 이 이동 평균선이랑 볼린저 밴드랑 모든 거 다 봤는데 제일 확실한 거는 엘리어트 파동인 것 같아서 그거를 공부하려고 맨 처음 매운남 채널을 보다가 선생님 채널까지 오게 됐었죠. 아, 네. 그러셨나요? 네네. 그러면 이게 그 부업이신 건가요? 부업이긴 한데 네. 본업으로 하고 싶긴 하죠. 제가 그 유학을 가고 싶어 가지고 유학을 가 있는 상태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이게 제일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코인 투자는 꽤 오래 하셨잖아요. 16년, 17년도 때부터 하기 네네. 시작한 게 그게 선물을 그때부터 하셨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현물을 그때 코인을 접하셨다는 건가요? 선물 접한 거는 비트코인이 300만 원 갔을 때 그때 내려가는데 아무것도 대응을 못 하니까 "아 네네. 이러면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막 그때 당시에 선물을 알게 돼 비트맥스를 비트맥스로 비트맥스에서부터, 네. 비트맥스 300만 원 비트코인을 300만 원을 보고 네, 그때부터 했는데 그때 네, 당시에는 학생이었어 가지고 돈이 오만 없어 가지고 5만 원 이렇게 시작하고 그렇게 음, 청산도 막 여러 번 당하고 '나는 어, 청산 안 당하겠지.' 이러면서 그 이제 길게 매매 형태를 좀 청산을 좀 당하다 보니까 매매 형태를 길게 보는 방식으로 바꾼 것 같아요. 혹시 그러면 지금 깐부 멤버십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혹시 깐부 방송이 도움이 많이 되셨는지, 유지를 계속 하시는 이유가 있으신지. 일단은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고 도움은 되는데 어쨌든 경쌤 저는 그 방송 마인드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일단 유지를 하고 있긴 하거든요. 음, 네, 그래서 저도 그래도 동생이 이렇게 도움을 주시니까 네. 어 그래서 멤버십을 하게 됐고 여러 가지 강의를 많이 들을 수 있어서 그 음, 부분이 좀 좋은 것 같아요. 다른 일반 방송보다는. 뭐 예를 들면은 채널 매매법이라든지 그런 RSI 네네. 그런 것도 선생님께서 중간중간에 매매법을 강의를 해 주시니까 뭐 저도 뭐 선생님께서 지금 여러 가지 콘텐츠를 준비하신다는데 뭐 다른 강의 같은 것도 듣고 싶어서 계속 유지를 하고 있긴 해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카운팅이 궁금하셨던 부분이 여기가 그 지금 올라온 파동이 최저점인 부분이잖아요. 15.4K 그 부분. 네. 소파동상으로 했을 때 해보니 이게 임펄스가 좀 안 된다. 네네. 근데 카운팅 보면은 이게 겹치지 않았으니 4, 5까지도 저기 대체 카운팅도 해보고 WXY도 해보고 네. 이렇게 하신 거죠. 네 맞아요. 네, 1, 2, 3이고 4, 5 이렇게 해서 5파동으로도 카운팅을 해보시고 그래서 A파동도 되고 또는 WXY도 가능하니 그거에 대한 A파동이고 또 B파동이고 C파동은 뭐 1파동이 리딩 다이고날 이후에 네. 3파, 4 그리고 5파동 해서 C라고 표시를 하신 거고요. 네.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네. 그 중간중간에 엄청 작은 소파동들 있잖아요. 그런 네, 거를 요러한 거. 네네. 어떻게 카운팅을 해야 될지 잘 감이 안 오더라고요. 이렇게 파동이 나올 경우 되돌림다운 되돌림도 없고 그렇다고 네. 방향성이 정해져 있는 느낌도 들지 않고 카운팅 네. 상도를 그 저점을 깨지도 않고 고점을 깨지지도 않는 무빙들. 그리고 네. 선생님께서 안 보이면은 소파동을 해 보라고 하는데 5 분봉도 작은 파동인데 그 파동에서 조차도 잘 안 보이면은 네네, 그런 경우들이 꽤 많죠. 네. 많은데, 그래서 보통 이렇게 뭐 바코드식으로 나오는 이런 네. 파동들은 사실상 현재는 좀 덜한 편이에요. 과거의 카운팅을 보면은 더 심하거든요. 더 네. 심한데 지금 현재 좀 덜한 편이긴 하지만
이런 카운팅 할 때 제가 안 보이면 작은 분봉 또 작은 분봉으로 보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항상 봐야 될 건 뭐냐면 이게 원웨이 파동이었는지 아닌지 이거를 좀 구별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나올 때의 팁은 일단 기간 조정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잖아요. 예를 들어 이렇게 보면. 네. 근데 기간 조정을 할 땐 항상 그 시작 파동에 대한 저점을 깨는 파동, 그리고 고점을 깨는 파동, 이런 파동들이 나와야지만 방향성이 정해진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럴 경우 지금 현재 여기까지 나왔다고 봤을 때 이게 네. 지금 계속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게 되돌림이 전혀 없다고 생각이 드는 그러니까 원웨이 파동이죠. 그러니까 채널 안에 네. 한 채널 안에 머물고 있는 파동이라고 봤을 경우 아직까지 이 파동에 대한 되돌림이 없단 소리예요. 그래서 이걸 한 파동으로 보는 게 좋아요. 항상. 이게 잘 안 보인다라고 해서 5분봉으로 와도 또는 15분봉 봤을 때는 이렇게 안 돼 있고 좀 한 뭐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한 3, 4개로 나눠져 있겠죠. 그것도 보면 사실 파동 구별하기가 쉽진 않아요. 이게 15분봉으로 보더라도. 근데 중요한 건 15분봉으로 보든 5분봉으로 보든 한 원웨이 파동이에요. 그게 처음 파동 카운팅 하는 사람들한테 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네, 그쵸. 그래서 이게 요렇게 움직이고 있을 때, 여기까지 움직이고 있을 때, 예를 들어, 여기가 지금 아직 안 나왔어요. 안 나왔는데, 이렇게 움직이고 있을 때, 이거에 대한 되돌림 이후에 상승하려나? 또는 앞파동이 일단 매수세가 있었던 파동이 나왔고, 되돌림 이후에 이렇게 만들었던 파동이 나왔어요. 네. 상승 파동처럼 보이는 파동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되돌림처럼 보여질 거 아니에요, 처음엔. 일단 그거를 첫 번째 모티브로 두겠죠. 방향성에 맞춰서. 그렇다면 이렇게 나왔는데 얘가 여기까지 나왔을 때 되돌림이야. 근데 더 내리네. 더 내리네 하다가 손절이 나는 거잖아요. 여기서 바로 올라갈 줄 알았는데.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아파동에 뭐 한 618이나 786까지 생각해 두면 여기서 잡은 거 그대로 올라갔으면 했지만 또 손절 나고 786 잡는다고 해도 전 저점 손절 걸고 잡으면 사실은 전 저점이었으면은 이거 올라갔지만 결국 다시 떨어진 파동이 되고 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이게 조정 파동이었다는 거고 상승 파동이 아닌.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웨이로 움직이는 거라고 했을 경우에는 원래 매매 전략도 이제 플러스를 해본다면 카운팅상은 한 파동으로 보는 게 맞아요. 한 파동으로 보는 게 맞고 이게 X 파동이든 아직 여기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이 부분이 나오지 않았으니까 매매 전략상으로도 접목을 해본다면 아직 한 파동이고 그러면 이 파동에 대한 되돌림 위의 하락도는 그대로 올라가는 이 저점을 지키고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공통 구간을. 네. 근데 우리가 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과연 이 올라온 파동에 대한 되돌림이 충분했냐, 이게 상승 파동이 맞냐, 이게 연속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 파동인 올라간 파동에 대한 되돌림이 이게 올라간 파동이 이게 합당하냐, 이게 첫 번째고, 그럼 이게 이게 무조건 상승하는 파동을 해서 되돌림에 롱 잡는 이런 파동으로 보느냐, 아니면은 아직 되돌림이 382밖에 주지 않았으니 0.618도 지켜봐야 될 것 같다 라고 한다면 이거는 X라고 생각하는 것도 시나리오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접목시켜서 이게 올라간 파동에 대한 382밖에 주지 않았으니, 그리고 이게 임펄시브 했다면 382는 적절해요, 원래. 네. 382 찍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서 이게 5파동을 카운팅했으면 네, 맞아요. 네, 그래서 1, 2, 3파동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3, 4, 5 이렇게 네, 네. 올라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임펄스였으면 여기가 적절했지만 그러면 여기서 롱 잡는 게 맞아요. 되돌림의 롱 올라갈 거니까. 근데 그게 아닌 이게 임펄스로 보지 않았다는 가정하에는 되돌림이 더 382가 아니라 0.618까지는 최소 오겠다라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그러면 되돌림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했을 경우엔 이 파동에 대한 확장값을 내려가는 확장값을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나리오가 한 시나리오만 생각을 해두면, 하나만 생각을 하면 그거에만 몰두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카운팅을 하는, 대체 카운팅도 하고 앞으로 가야 될 방향성을 계속 제시를 하잖아요. 최소한 2개까지는 가지고는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대응이란 걸
쉽게 하니까. 첫 번째 파동 카운팅이 맞다고 했다면 여기서 올라가는 게 맞았던 거고, 그게 틀린다면 아 이거 이 파동에 대한 382밖에 안 줬으니까 최소한 더 내려올 수 있겠다. 이것까지도 도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게 두 번째 카운팅인 거죠. 네네. 그래서 여기 단순히 이 파동을 봤을 때는 이거 X 파동인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이게 X였던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파동 카운팅이 아 이게 원웨이로 움직였다면 아직 되돌림은 없는 거고, 그쵸? 그럼 이때 되돌림이 딱 나왔던 거고, 저점을 안 깼네? 올라가네? 그럼 전 고점을 깨나? 이걸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이때도? 여기서 롱을 진입을 했다면, 전저점을 걸고 뭐 786이나 618에 뭐 진입을 했다면, 그럼 들고 있는 상태에서 올라갔을 때 이제 가겠다 싶었는데 그렇지 않고 다시 떨어졌잖아요. 네. 그렇다는 거는 두 번째 카운팅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원웨이 파동 이후에 파동이 나왔다는 건 이건 조정 파동 또는 상승 파동이라는 거니까 이게 아직 저점을 안 깼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파동 카운팅 할 때 이게 너무 조그만 거는 그냥 한 파동으로 보는 게 좋아요. 그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무조건 한 파동으로 보고, 그리고 나서 다음 파동, 이 추세를 깨는 파동을 저점을 안 깼으니 상승 파동 또는 이거에 대한 되돌림 파동 두 가지를 보는 관점이 또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보시면은 항상 카운팅이 두 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손절 라인도 생각이 돼요. 네. 그래서 파동 카운팅이 틀렸더라도 그러면 내가 롱 탔던 거 이거 다시 깨고 내려오면 이 추세를 다시 깨고 내려오면 손절하고, 여기 손절할 필요도 없죠. 여기 잡은 거. 네. 네. 그러면 여기서 손절하고, 그럼 전저점 깨러 가는 거니까 굳이 여기서 손절 안 하더라도 세이브를 좀 할 수 있는 거죠. 이만큼 안 가져가도 되고. 그러니까 파동 카운팅을 이렇게 두 가지로만 알고 있어도 내가 다음 거를 생각을 항상 해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잔 파동들은 원웨이로 무조건 보는 게 좋고, 이것 또한 채널링 활용하는 게 그쵸. 그래서 제가 카운팅상의 채널링을 꼭 보는 게, 우리는 파동 카운팅을 하는 사람이니까 거기서 매매 전략도 나오고요. 베이스 채널 라인만 그어놔도 이거는 임펄스가 아니고 원웨이 파동이고, 이 채널 안에 있잖아요. 네. 이 채널 안에 있고 그 원웨이 파동이고, 그 이후에 역추세로 오는 파동이 이거에 대한 상승 파동 또는 이거의 되돌림 파동, 이 두 가지를 또 볼 수 있잖아요. 네. 그쵸? 그럼 이거에 얘는 382를 줬었고, 그럼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는 있겠네? 라는 생각. 그러니까 내려가더라도 이렇게, 올라가면 땡큐 하는 이런 공통 롱자리가 생긴다는 거죠. 네, 그래서 다음 파동, 그러면 최소한 X 파동을 먹겠다 생각한다면 여기서 롱을 진입을 한다든지, 네. 채널에서 롱을 진입을 하든, 또는 네. 382에서 이미 진입을 했든, 그쵸. 네. 그러면 최소한 이거에 대한 되돌림 파동까지 먹을 수 있고, 또는 나머지는 본절하고 올라갔다면 올라간 파동을 먹을 수 있고. 네, 첫 번째 매볼 때 25% 정도 털고. 그러니까 매매 전략으로도 바로 진행이 돼버려요. 그래서 카운팅은 항상 두 가지, 내가 무조건 첫 번째 카운팅이 맞을 거야 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네, 이랬다면 사실은 진짜 엘리엇이죠. 똑같이 여기서 안 올라갈까? 이런 것들도 다 심리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파동이. 네,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원웨이 파동 같은 경우에는 다음 파동을 기다려야 되고, 만약에 다시 꺾이는 모습이, 전고점을 못 넘겼으니 꺾이는 모습이 보인다라고 한다면 이거 이 파동의 되돌림 이후의 상승 또는 그대로 내릴 파동이 될 수 있겠구나. 왜냐면 이게 임펄스가 아니기 때문에, 또는 임펄스로 카운팅을 했다면 38에서 올라가는 게 맞으니까 롱을 탔겠고, 그리고 임펄스가 아니라는 가정에는 되돌림 더 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두 가지를 가져갈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파동 카운팅과 더불어서 매매 전략을 같이 세울 수 있다. 그래서 원웨이 파동 같은 경우는 카운팅이 어렵다라고 한다면 그냥 기다리면 돼요. 근데 보통은 여기서 매매를 하려고 하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해보는 건 좋아요. 하는 건 좋아요. 왜냐면 시장에 계속 매매를 하는 것만으로도 이 시장을 계속 파악하려고 하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공부가 계속 될 수밖에 없거든요. 매매하는 것만으로도. 맞아요. 중요한 게 하도 캔들을 많이 보니까
다음 네. 캔들이 이렇게 진행되겠는데를 이제는 좀 보이긴 하더라고요. 파동 카운팅을 한 걸 보면 잘하셨어요. 카운팅도 그렇고 나쁘지 않아요. 이 소파동도 보려고 했던 것도 네. 그렇고. 그래서 안 보이는 건 다음 추세를 뚫는 파동까지 확인을 하고 매매도 늦지 않고, 그리고 카운팅을 한다면 항상 2개 카운팅을 꼭 하면서, 제가 그래서 최근엔 그렇게 안 하는데 그 전에 항상 1, 2, 3 카운팅을 본방에서 항상 네.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이 맞아요. 카운팅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이것도 될 수 있고 이것도 될 수 있고 이것도 될 수 있어요. 색 중에 하나 맞으면 나 해제 이렇게 할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사실 안타깝긴 한데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지만 본질을 계속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결국은. 그쵸. 그 사람들은 리딩을 듣고 싶어 하는 거죠. 네, 그쵸. 지금 올라갈 거야, 내려갈 거야, 맞춰봐. 이것만 하려는 거잖아요. 근데 네. 제가 이거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제발 이것 좀 해봐라. 그래야지 전략도 생기고, 내가 파동 카운팅이 틀리더라도 수익을 벌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죠. 틀리더라도 네. 공통 구간만 먹으면 되니까. 네, 공통 구간만. 왜냐하면 방향성은 결국 그 교집합이 되는 곳이 무조건 있다 보니까 그것만 먹어도 손해는 안 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손절만 명확했다면 내가 반익 반분만 하더라도 수익 가져가고 본절. 조금 수익이었겠지만 사실 이게 쌓여가면서 복리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참 1, 2, 3 카운팅을 항상 해드렸던 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해서 했던 건데, 항상 태클 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 하면 맞았지, 저거 하면 맞았지 할 거 아니냐라는 무지성의 댓글 때문에 제가 안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해요. 네, 맞아요. 그래야지 이 파동 다음에 어떻게 파동이 이렇게 갈지 생각해두고, 그리고 이게 상승 파동으로 생각했으니 이거에 대한 최소 A, B, C까지는 볼 수 있고, 네. 그럼 여기까지는 무조건 먹었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연속적으로 돼야지만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그냥 방향성만을 원하다 보니 네. 그 정작 중요한 걸 계속 놓치는 경우들이 많다. 그래서 꼭 1, 2 카운팅을 꼭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바코드식으로 나온다는 건 원웨이 파동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역추세 파동이 나왔을 때, 추세를 뚫고 나오는 추세 전환이 나왔을 때 생각해도 늦지 않다. 그래서 이럴 경우 매매 전략은 차라리 추세를 돌파했을 때 역지론과 들어오면 손절, 그러면 손절이 엄청 짧잖아요. 네, 맞아요. 이런 매매 전략으로 하는 게 오히려 좋다. 선생님께서 맨날 왜 차트 맨날 보고 있는지 알 것 같아요. 네, 거기서 플러스로 우리는 채널 라인이라는 거를 카운팅에 맞춰서 잘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깐부 방송에서도 제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네, 맞아요. 이게 베이스 채널 라인이라면 네. 이걸 뚫는 걸 봐야겠죠. 네, 그래야지. 네. 그렇다는 거는 다음 파동으로 이동한다는 거니까. 네. 그런 걸 봤을 때 여기서 보는 파동은 그러니까 뚫지 못하고 저항을 바로 받는다는 건 이 저점을 깬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손절이 잡더라도 여기여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가져가지 않더라도 여기서 끝낼 수 있다. 이것도 볼 수 있는 거죠. 맞아요. 손절 라인 정하는 게 진짜 어려웠던. 그래서 우리가 파동 카운팅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식으로 매매 전략 등을 세워서 내가 어떻게 하면 최대한의 손실을 볼 수 있을까? 이거를 계속 연속적으로 파악을 하려고 해야 되거든요. 네. 네,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꼭 알아두시고, 이게 하다 보면 또 뒤쳐져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계속 밀려나요. 이거 보랴 저거 보랴. 네, 근데 맞아요. 네, 그래서 피보나치도 봐야 되고 RSI도 봐야 되고 뭐 선생님께서 네, 알려주신 오스컴이라든지 그런 것도 봐야 되는데 네, 이거를 카운팅하면서 한 개씩 놓치더라고요, 막 계속. 네. 근데 그게 왜 놓치냐? 너무 RSI나 또는 뭐 스톡이나 오썸에 너무 치우쳐져 있거나. 그러니까 순서는 무조건 카운팅이 먼저인데 이 네, 카운팅이 먼저가 안 돼 버리면 그래요. 왜냐면 카운팅을 해봐야지 이게 이렇게 갈지를 생각을 하잖아요, 먼저. 네. 그러니까 이게 안 돼 있는데 올라오면 하다 걸리나? 내려오면 상다 걸리나? 이런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중점이 RSI랑
뭐 오썸 상승 다이버전스라든지 스토캐스틱 상승 다이버전스 이것만 봐요. 결국 이거 지표 매매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게 또 네. RSI 하다 걸린다 해도 2번 중첩으로 내릴지 3번 중첩으로 내릴지 그쵸. 모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 나오고 나서 알게 되는 것들이고 네. 그래서 제가 엘리엇 하려고 하는 이유도 네. 그 선행하는 지표니까 그래서 보고 싶어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엇이 선행을 하니 다음 선행 파동이 RSI가 어떻게 모양을 보일까? 이렇게 접근하는 게 맞는 건데 RSI는 사실 컨펌이 되는 그 컨펌이 됐을 때가 결국은 이제 제대로 된 그 다이버전스가 먹는 거잖아요. 사실은 후행성이에요. 다음 파동을 카운팅하고 매매할 때 우리가 대체 카운팅을 하고 있다 보니까 다음 어떻게 내려왔을 때 RSI가 먹는지 다음 파동을 알고 있으니 시나리오상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가 만약에 바로 올라가면은 하다가 먹는구나 또는 바로 이제 올라가면 상다가 먹는구나 라고 알 수 있잖아요. 그렇게 접근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이거 뭐 RSI만 보더라도 내려오는 파동 보면 계속 더 뚫고 더 뚫고 더 뚫고 하면서 내려오잖아요. 네. 이거를 그냥 스토캐스틱이랑 그냥 RSI만 본다면 매매를 사실 할 수 없는 건데 그거에만 너무 치우쳐져 있으면 우리가 본질을 보는 매매 전략을 확인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결여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꼭 생각을 해보시면 아마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파동 카운팅에 대한 좀 이거 어떻게 파동 카운팅 하는 거야? 라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돼요. 네. 어차피 나는 카운팅 2개 갖고 있는데 이게 뭐가 중요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3개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선생님 말하는 거는. 그리고 만약에 1, 2가 틀렸다. 막 진짜 괴랄한 그런 파동들이 나오잖아요. 진짜 이게 왜 이렇게 파동 나왔지? 하는 것들이 가끔 나와요. 그 나온다는 건 또 많은 사람들이 시장 예측을 막 하려고 하는 그런 심리적인 요인이 가장 크겠죠. 그래서 내 1, 2 카운팅이 다 틀린다면 3번일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3번까지도 항상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보통 1, 2에서 다 끝나잖아요. 네, 맞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지표 매매를 가장 내가 그래도 그래도 한 5년, 7년 동안 했을 때 확률상으로 높은 지표를 써서 네네. 이때쯤에는 롱을 타도 되겠다라는 걸 보고 들어간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게 싫어서 저도 카운팅을 배우고 싶어가지고 엘리엇을 공부하게 됐는데 잘 몰라서 되는 부분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시간 대비 돈이거든요. 우리는 다 시간을 돈으로 환산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시간에 맞춰서 내가 돈을 얼마나 버느냐에 따라서 그 연봉, 그러니까 능력이 달라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모든 직장인들도 다 마찬가지고 나는 이 시간에 이거 벌면 그냥 이거 벌 수밖에 없는 사람인 거고 그 결국은 네. 포지셔너라면 진짜 시드가 커서 이게 중간중간 매매하기에는 효율이 더 떨어져. 네, 몇백억에서 한 천억 이상 갖고 있어. 그럴 경우에는 익절하기도 힘들어지는 경우가 생기니까 근데 비트는 그럴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하루 그 거래량만 해도 1조 몇 천억이 되니까 많을 때는 2조 이상도 되고 1조 보통 한 7천억에서 5천억 되거든요. 아, 그래서 1천억, 2천억 이건 있어도 뭐 크게 문제가 안 돼요. 비트는 그런데 경우에는 뭐 알트 같은 경우에는 그게 못해요 아예. 그냥 내가 팔면 내가 팔아지고 내려가고. 이거 마이너스를 본다는 거죠. 네, 시초자원 것들은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이 비트는 좀 불가능하지만 그 정도 있어도 몇백억 갖고 있어도 불가능하지만 보통 큰 시드를 갖고 있으면은 그만큼 넓은 방향으로 보고 매매하는 게 손해가 덜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좋은데 시드가 적은 상태에서 이 시간 대비 돈을 많이 벌려면 당연히 포지셔너가 아닌 이제 스윙이라든지 단타를 하는 스캘핑 쪽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짧은 시간 안에 여러 번 매매를 통해서 복리 우상향을 할 수 있으니까. 맞아요. 저도 그게 너무 하고 싶었어요. 네, 스크래피 같은 거. 네, 그쵸. 그래서 이제 엘리엇을 배우시는 목적이 더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큰 봉상, 날봉상의 뭐 보조 지표를 보고 하면은 당연히 수익률은 고정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방향성을 전혀 모르니까 벌더가도 잃거나 또는 기다리지 못하고 손절하거나 아니면 이게 파도인 끝인지 모르니까. 아예 모르니까 어디서 익절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맞아요.
맞아요. 네, 이런 것들이 악순환이 된다는 거죠. 네. 네. 아니면은 '한 번 더 남았겠지.' 이러다가 네. 항상 그때 털렸거든요. '한 번 더 남았겠지.' 네, 맞아요, 어 맞아요. 그래서 저도 그때 하락장 나올 때 숏을 잡았는데 네. 롱 쪼끔 더 먹겠다고 하다가 롱에서 손절이 막 나고 아니면 청산 나오고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욕심이 이제 불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맞아,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연속적으로 또 발생해요. 그러다 보면은 또 다시 불리겠다는 마음 때문에 같은 곳에서 계속 매매를 하는 잦은 매매가 또 다시 생기고 그리고 배율을 높게 측정을 하게 되고 이렇으니까 맞아요. 그게 반복이 돼요. 어쩔 수 없는 그런 사람의 심리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태생적으로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게 비트가 왔다 갔다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 사람의 심리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도박꾼들이 많다는 거고, 네. 네. 누군 팔려고 하고 누군 사려고 하는 그런 힘이 많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계는 쇠가 빠지게 맞는 게 도박꾼이다 보니 우리가 그 변동성에서 우리는 돈만 벌면 되는 루트만 만들면 되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방송에서도 그렇고 깜 방송에서도 그렇고 욕심 부리지 않고 공통구호만 먹어도 잃지 않는 매매가 되는 게 그게 중요한 건데 매매에 대한 자존감이 올라가면 계속 복리가 되거든요, 알아서. 네, 맞아요. 손절도 정확히 그냥 틀리던 맞던 손절 그냥 정확히 하고 다시 올라가면 보내주거나 아니면 다음 카운팅에 매매 전략이 있었으니까 역지 롱으로 탄다든지 숏으로 탄다든지 카운팅을 알고 전략을 내가 미리 세워두면 포모가 안 오죠. 아, 나 두고 가나 이런 생각을 안 하게 되니까 다음 카운팅에 여기서 매매해야지. 매매 전략이 있는데 어떻게 포모가 와요. 맞아요. 롱을 계속 들고 있는 이유도 네. 17년도부터 하다 보니까 이거는 무조건 숏보다 롱이 중요한데 언제 타야 될지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제가 300만 원도 봤었잖아요, 원래. 네. 그 비트를 300만 원도 보게 되니까 2천만 원에서 300만 원 됐다가 8천만 원 가는 것도 보고 네, 맞아요. 중간에 학생이다 보니까 시드도 줬고 했는데 음. 그래서 그때 매매를 못한 게 너무 아쉬웠는데 지금 와서 그러니까 한 1-2년 전부터 이제 시드가 좀 있어 가지고 매매를 하려고 하니까 하락장이고 롱을 네. 못 하고 있고 그렇게 막 롱을 너무 타고 싶었었거든요. 근데 네. 지금은 또 아래에서 카운팅을 하다 보면은 임펄스는 아니니까 음. 어떻게 언제 털어야 될지 그런 것도 잘 몰라서 음. 엘리엇을 공부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맞아요, 맞아요. 결국은 돌아 엘리엇 다시 오거든요. 포진시표나 뭐 이런 거 사 보다가 돌아 다시 엘리엇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만큼 미래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맞아요. 그게 가장 크고 대체 내가 미래 예측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다음 카운팅들이 있다 보니 돈을 잃지 않는 매매들을 계속 연속적으로 계속 할 수 있다는 거. 음. 그게 가장 큰 메리트라는 거죠.